오늘은 저희 그 1등급 수학 수경출판사 수학2죠. 수학2 수업을 할 거고요. 오늘은 접사례방 정식 수업하는 날입니다. 슬라이더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보니까 첫 번째 문제가 자 1등급 핵심 유형이죠. 뭐 기본 유형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왜 책 안 펴? 네. 안 보이니? 저 화면 봐봐. 화면에 있는 저런 정도의 밝기로는 이제 가독성이 떨어지진 않죠. 그럼 이건 어때요? 읽혀요? 괜찮죠? 이 정도 밝기면 우리가 이게 이 환경이 이게 뭐냐 촬영을 위한 환경이 아니잖아. 현장 강의를 위한 촬영이니까 그래서 써봤는데 뭐 읽혀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교재가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몇 쪽이니? 네, 페이지 42쪽. 어머, 그래요. 네, 이런 상황도 있겠죠. 하나씩 해볼게. 자, 문제 번호 9번 가볼게요. 자, 곡선 y는 x의 3승 마이너스 5x 플러스 1 위에 있는 점 1, 마이너스 3에서의 접선이 p가 아닌 점 a, b에서 만납니다. 라고 했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뭘 구하라는 거예요? 접선을 구하라는 얘기겠죠. 접선이라는 건 직선이기 때문에 딱 두 가지 성분이 필요합니다. 어떤 거랑 어떤 게 필요하지? 기울기랑 지나는 점. 맞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1, 마이너스 3에서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지나는 점을 알려준 거지. 그럼 우리가 뭘 구해야 돼? 기울기를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울기라는 건 프라임에 1을 집어넣은 값을 말하고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프라임을 치면 3x제곱 마이너스 5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는 마이너스 2라는 기울기를 가지고 있겠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2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1 빼기 3 즉 마이너스 2x 빼기 1이라고 하는 접선을 가지고 있겠지. 이 접선이 곡선과 만나는 또 다른 점을 체크하세요라고 되어 있잖아. 어쨌든 만나는 점이니까 같다고 놓고 풀어야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x의 3승 마이너스 5x 플러스 1과 마이너스 2x 빼기 1이 같다라고 놓는 게 풀이겠죠. 한쪽으로 넘기면 x의 3승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근데 알고 있는 건 1, 마이너스 3이 접점이잖아. 접점이라는 건 x가 1이라는 걸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몇 개 가지고 있다고? 2개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립제법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1, 1, 1,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한 번 더 1 하면 1, 1, 2, 2, 0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x 플러스 2, 0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또 하나의 점은 마이너스 2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좌표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 3이라고 하는 좌표값을 가지고 있겠다. 괜찮죠? 그래서 이 녀석의 4 더하기 9 해서 13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겠다. 괜찮죠? 자, 그래서 11번 한번 시켜볼게요. 11번 시간을 많이 안 줄게. 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봐야 되겠죠. f라는 게 지금 몇 차 함수예요? 3차 함수야. 그래요? 3차 함수고 gx라는 녀석이 y는 mx랑 계속 비교를 해봐야 돼. 빨리 와. 상황을 이해해 볼게. 근데 이 g라는 녀석이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 근데 이걸 상황을 먼저 이해해 볼게.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mx라는 녀석이 이렇게 끊고 들어가잖아. 그래요? 어딘가를 끊고 들어가면은 분명히 여기서 꺾여버린다고. 그래요? 꺾여버리니까 g라는 녀석이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해? 안 해? 안 해. 오케이? 근데 분명히 만나겠지, 한 번은. 근데 그럼 이걸 어떻게 얘가 싹
드라마틱하게 만나고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잘라 들어가는 느낌으로 나와야 된다고.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만날 때 얘가 부드럽게 이어지듯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둘 중에서 여기 보면은 fx가 mx보다 크면 fx를 쓰고 mx가 fx보다 크면 mx를 쓰는 그러니까 큰 걸 쓰라는 거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오다가 부드럽게 이어서 받아줄 수 있게 어떻게 개형은 느낌을 알았어요? 그래요. 이런 느낌으로 그래야지 G라는 녀석이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것까지는 알고 들어가는 거야. 괜찮아? 자, 그러면 먼저 그리고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이 녀석을 맨 처음에 어떻게 잡아야 돼? 일단 그 쪼개지는 포인트를 알파라고 부를게. 쪼개지는 포인트를 그러면은 F 알파라고 하는 알파 3승 플러스 3 알파 제곱 플러스 8 알파 플러스 1가 M 알파가 일단 같아야 되겠죠. 그렇게 만나는 부분에서는 함수값이 같아야 되니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갖다가 놓고 그 포인트에서 F가 꺾이는 그 경향성과 M이 받아주는 경향성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그게 부드럽게 이어지듯이 가야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F 프라임 알파라고 하는 3 알파의 제곱 플러스 6 알파 플러스 8가 이 부분의 기울기 M이 같아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오케이? 그러면 연립이니까 얘를 집어넣는 게 기본 폼이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알파의 3승 플러스 3 알파의 제곱 플러스 8 알파 플러스 1은 3 알파의 3승 플러스 6 알파의 제곱 플러스 8 알파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겠다. 괜찮습니까? 이걸 정리를 하면 이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3 알파의 제곱 그리고 지워지고 이런 식으로 성립이 되겠죠. 그러면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지. 괜찮아? 그래서 알파 플러스 1 2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빠지겠지. 그래서 첫 번째가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 되는가를 보는 거죠. 괜찮아? 그리고 2, 1, 1, 1 뿔마니까 두 번째 케이스는 알파가 2분의 1일 때 이 두 가지 상황만 고려하면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다시 보지만 여기서 저기 나오나? 알파 플러스 1의 두 개, 그 다음에 2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문제가 쪼개지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은 어디서 이게 부드럽게 이어지겠어가 식으로 그냥 보여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에서 이게 부드럽게 이어진다는 게 보여야 되겠죠. 이쪽에서는 이게 탕하고 꺾일 거 아니야. 그래프가 그려질 때. 확인 한번 해볼게. F에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궁금한 건 M값 찾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궁금한 건 M값을 찾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이때 M이 3 빼기 6 플러스 8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래서 5라고 하는 M값을 가질 수가 있는 거야. 이쪽은 안 되는 이유가 꺾여서 그런 거라고. 꺾여서. 확인됩니까? 그리고 조금 센스 있으면 당연히 봐야 되겠지. 이게 3차인데 이게 분명히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여기서 분명히 꺾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리고 풀면 안 돼. 얘는 이런 느낌의 그림을 그리고 풀 수 있어야 된다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치고 들어가는 그래프가 돼야 되겠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이 상황.
요게 기본 문제로 나오긴 했는데 생각보다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였어. 알겠지? 상황 이해를 못하고 풀면은 좀 어려운 거야. 상황 이해가 되면은 좀 편한 거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유형 넘어가서 문제 번호 12번 가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x제곱 위에 있는 두 점 1,1과 1,1과 P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삼각형 AOP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십시오 라고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 P라는 점이 당연히 OA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요?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려면 이 P라는 녀석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야 돼? 평행한 접점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겠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OA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1이죠. 그렇기 때문에 P라는 녀석은 저 접선의 기울기가 1인 접점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Y'이 2x가 되는데 얘가 기울기 1과 같아야 되니까는 x값이 2분의 1인 거죠. 그래서 P라고 하는 녀석은 2분의 1, 4분의 1이라고 하는 접점에 위치하고 있겠다. 괜찮아? 오케이. 이랬을 때 넓이를 직접 구하라고 했잖아. 넓이를 직접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림을 조금 크게 그리면 여기가 5고 A이고 P라는 점이 2분의 1, 4분의 1이라는 걸 찾았죠. 그래서 우리가 요 길이만 알아내면 되겠지. 확인됐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요 OA라고 하는 녀석이 Y는 X라고 하는 직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X 빼기 Y는 0이라고 하는 직선과 2분의 1, 4분의 1의 거리를 빠르게 구하면 2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빠르게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루트 2분의 4분의 1이니까 4루트 2분의 1이니까 8분의 루트 2라고 빠르게 구할 수 있겠다. 괜찮지? 오케이. 그래서 넓이라고 하는 부분은 2분의 1 곱하기 5a의 길이가 루트 2 곱하기 8분의 루트 2라고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다 지워져서 우리가 원하는 넓이 값은 8분의 1이 되겠다. 괜찮죠? 네. 뭐 요 정도는 우리가 뭐 크게 불만을 가지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 유형으로 넘어갈게. 1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자, 평균값 정리. 그럼 이렇게 평균값 정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 그래요? 자, 평균값 정리가 뭐예요? 우리가 이론반이 아니잖아. 문제풀이반이니까. 평균값 정리. 그래도 정의는 알고 있어야지. 윤서야. 평균값 정리가 뭐예요?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하며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랑 F'C가 똑같은 C값이 A랑 B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정의니까 그 폼대로 확실하게는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문제 풀 땐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풀리겠지. 근데 이제 정의라는 건 이 정확한 워딩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디나 이 교과서든 참고서는 그 어디서든 평균값 정리를 정의할 땐 지금처럼 정의하잖아.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하며를 전제로 깔고 그 다음에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순간 변화율이 가지고 있는 C값이 A랑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보면은 함수 fx가 다음을 만족한다라는 게 2분의 f1-f의 마이너스 1은 f'C라고 써 있는 거죠. 그래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1-1분의 f1-f의 마이너스 1이 f'C라고 써 있는 거니까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f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치? 자, 그럼 기억이 어떤 건가 봅시다. 기억. y는 x 제곱분의 1인데 닫힌 구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라고 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요? 그래요. 다음은 정의대로 한번 풀어볼게. 그림 안 그리고. 2분의 F1이 얼마예요? F1이 F의 마이너스 1은 0이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얘의 미분을 한번 취해봐야 되겠죠. 그래요? 보기 편하게 x의 마이너스 2에 미분 취하면 되겠죠. 이거 ln꼴은 아니지. 그러니까 미분을 취하면 마이너스 x의 3승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2의 x 3승분의 1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함수가 0을 가질 수 있을까? 0이라는 걸 가질 수 없는 함수죠.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에서는 정리를 만족하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지. 자, 2번 가볼게. 자, 니은은 그림으로 풀어볼게. 함수 fx가 절대값 x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요? 이 그래프는 꺾여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구간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만 생각할 거야. 이 구간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지 못하는 포인트가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우리 여기서 미분할 수 있어요? 없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x는 c 값이 0이면은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다음에 평균값을 정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3번이 편하지. 3번도 그림으로 가는 게 편해. 3번이 x 절대값 x잖아. 이렇게 받아주다가 이렇게 받아주겠죠. 맞습니까? 그럼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봤을 때 어디를 찍고 가도 평균값과 똑같은 순간 변화율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 괜찮지?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보기의 답은 디귿만 되겠다. 괜찮습니까? 이게 지금 수학2 미적분학이잖아. 미적분학이라고 써있지만 사실은 가로 열고 함수가 한 80%야. 그러니까 미적분학은 함수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만 어느 정도 빠르게 해석이 되면은 크게 고생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답에 가깝게는 진행할 수 있다고. 근데 우리가 x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수학2의 실력만으로는 구하기 좀 힘들잖아. 미적분이라는 스킬을 써야지만 그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기억은 원론적으로 한번 풀어봤고 니은과 디귿은 우리가 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던 모양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만 시켜볼까요? 17번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해볼게요. 몇 번이냐? 자, 18번 가볼게요. 다항 함수 f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함수 f제곱이 감소하는 구간을 구하겠습니다. f의 제곱이 감소하는 구간을 구하겠습니다. 감소 구간은 어떻게 찾아요? 프라임이 음수가 되는 걸 찾으면 되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f제곱의 프라임을 구해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이 fx, f 프라임, x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이게 음수가 되려면 앞에 있는 부분이 플러스면 뒤에 있는 게 마이너스여야 되고 얘가 마이너스면 플러스여야 되겠지. 그래?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fx라는 거는 그냥 함수 값을 의미하는 거고 요 f'이라는 게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지. 자, 하나씩 보자. 자,
자, 구간이 먼저 A부터 B까지 체크해 볼게. 먼저 A부터 B까지래. 그럼 함수값이 위에 있죠. 그럼 플러스죠. 그래? 그리고 이 구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A부터 B까지는 함수값도 플러스고 기울기도 플러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안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두 번째로 B에서 D까지만 확인해 볼게. C에서 D를 확인해 볼게. 자, C에서 D는 요만큼이죠. 맞아요? C가 요 포인트죠. 자, 그러니까는 C에서 D까지 함수값은 밑에 있지. 그러니까 함수값은 음수가 되겠어. 그래? 근데 그 부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야, 양수야? 음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음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을 수가 없다. 괜찮지? 세 번째, D에서 E까지만 볼게. D에서 E까지 보면 요 구간이죠. 그러면은 함수값은 밑에 있지. 그래요? 함수값은 밑에 있는데 그 부분에서의 기울기의 값이 얼마예요? 양수죠. 그렇기 때문에 함수값은 음수, 기울기는 양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포인트는 3번이 되겠다. 괜찮아? 뒤에 거는 다 스킵하는 걸로 할게. 크게 어렵지 않죠? 근데 이번 중간고사 때 이 그래프 해석하는 건 분명히 나올 거야. 알겠지? 시험 범위 나왔어? 극대극소까지 들어간대 안 들어간대? 나도 그쯤인 건 알아. 그러니까 걔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싸움이야. 이게 평균값에서 끊기느냐, 뭐 극대극소까지 들어가느냐 싸움이거든. 그걸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쯤입니다가 아니라. 지금 어디 배워 지금? 모르면 안 되잖아. 네 학교에서 배우는 건데. 알았어요. 미안합니다. 어려운 질문해서. 네. 자, 그래서 그래프는 아니지만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20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표현이 뭘 의미하는 거야? 이 표현. 역함수가 존재한다가 뭘 생각하는 거야? 세 가지가 같이 떠올라야 되죠.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이다. 기울기의 곱이 양수다. 플러스면 플러스로 받아줘야 되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로 받아줘야 되고. 어쨌든 저 단어 하나가 세 가지의 정보를 품고 있는 거야. 알겠지? 미분했어. 얘네들이 꺾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프라임의 판별식이 0보다 아니지, 반대지. 해봐. 3차잖아. 그럼 프라임은 몇 차야? 2차지. 그럼 2차의 개형은 총 3개잖아. 근데 이 모양은 꺾여. 얘는 1대1 대응이 안 돼.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 근데 얘는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이런 느낌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뭐가 존재해? 존재한다고. 뭐가?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지. 이거는 패턴인 거야. 알겠지? 똑같은 얘기로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습니다랑 극값을 갖지 않습니다랑 똑같은 문제예요. 그치?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는다. 프라임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요 두 개랑 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꼭 결과적으로 풀이법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함수의 극대극소라고 가보겠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이건 프라임의 그래프예요. 프라임의 그래프고 이 F 프라임이 2차야. 알겠지? 헷갈리면 안 돼.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고. 이색 풀면 안 돼. 그리고 이 직선이 1차의 그래프가 G 프라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H라는 녀석은 F 빼기 G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씩 체크해 보자. fx는 b에서 c에서는 증가한다.
f의 프라임이 2차잖아. 그래요? 근데 b부터 c까지 요만큼까지죠. 그래요? 프라임이 위쪽에 있어. 그러니까 양수죠. 그래요? 그래서 b에서 c까지 f 프라임이 양수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f는 증가한다라는 기억의 지문이 맞습니다. 확인됐지? 자, 니은 가볼게. a부터 b까지 h는 0보다 크다라고 써있죠. 잘 봐.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F'하고 G'이야. 그럼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H'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H'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H라는 함수의 경향성은 알 수가 있는 거야. 개형은 알 수가 있지. 근데 정확한 그 함수 값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함수 값은 알 수가 없죠. 그래요? 지금 A부터 B까지 F가 위에 있고 G가 밑에 있어. 그러니까는 F 프라임 빼기 G 프라임은 양수야. 그러니까 H 프라임은 양수란 소리지. 그래서 H가 저 구간에서 증가는 할 수 있어. 근데 함수 값이 저 밑에 있으면 이게 X축이야. 근데 A부터 B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증가하고 있죠. 이것까지는 알 수 있는데 X축 밑에서 증가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함수 값을 얘기해 줄 수는 없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지?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 세 번째, H는 X는 A에서 극소값을 가지고 X는 B에서 극대값을 갖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A라는 포인트와 B라는 포인트가 두 개가 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H'이라고 하는 선을 봤을 때 여기를 A로 잡고 여기를 B로 잡으면 A에서 0이고 B에서도 0이야. 그럼 보니까 직선이 곡선보다 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마이너스 개형이죠. 그리고 0을 찍고 F 프라임 빼기 G 프라임이니까 이 구간은 양수의 구간이고 다시 0을 찍고 음수의 구간이죠. 그래서 경향성이 감소하다 0을 찍고 증가하다 0을 찍고 감소하는 개형으로 함수의 모양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을 극소, 이쪽을 극대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A에서 극소를 갖습니다. B에서 극대를 갖습니다. 라고 하는 디귿의 표현이 맞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래서 디귿은 동그라미.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기역 디귿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괜찮아요? 네. 아니다. 이건 안 해도 되고. 자, 넘어가서 유형 12 문제 번호 24번 다음 수의 그래프 개형. 자, 지금 나와 있는 게 지금 프라임의 개형을 그려준 거죠. 프라임의 개형을 그렸으니까 저 개형을 보고 우리가 원형을 찾아볼게. 자, 프라임이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마이너스보다 작은 쪽에서는 음수죠. 그럼 이렇게 떨어지겠지. 떨어지다가 여기서 0을 한번 찍고 플러스로 바뀌니까 이렇게 증가하고 있을 거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좀 애매한 느낌이 나오죠. 1에서 정의가 안 됐대. 오케이? 그럼 저기도 어떻게 그럴지 모르겠어. 정확하게는 표현을 좀 조금 안겨두고 1에서 2 사이로 가볼게. 1에서 2 사이로 갈 때도 아직 플러스니까 증가하는 느낌으로 갈 거야. 그래? 그러다가 2에서 한번 꺾였지. 그러면서 음수니까 여기서 감소개형을 갖겠지. 그래요? 그리고 감소개형을 갖다가 이쪽에서 0을 찍고 증가개형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요런 느낌의 개형이 그려지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저 부분은 아직 좀 체크를 해둬야 되겠지. 1에서는.
그 상태에서 기억 가볼게. f가 극대값은 두 개를 갖고 극소값은 하나를 갖습니다. 두 개를 갖습니다. 이거 틀린 말이죠. 그렇죠? 하나, 두 개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 두 개. 그러니까는 기억은 틀린 말. f는 x는 1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증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왜? 구멍 뚫려 있잖아. 저기선 파악이 안 되는 거지. 이 값이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파악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또 크게 알 수가 없다. f1의 값보다는 f2의 값이 더 뭐야? 이거 알 수가 있는 거야? 내가 그림을 잘못 그렸나? 함수값이 그려져 있는 거야? x는 1에서 증가하고 있다. 잠깐만요. x는 1에서 증가하고 있다? 이게 구멍이죠, 확실히. 어떤 값이 표현이 안 돼 있지. 그래요. 근데 맨 앞에 이런 단어가 있었네. 무슨 단어라고 써 있어? 연속함수니까 무조건 함수값은 붙어 있겠죠. 그래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블랭크를 쳐뒀다고 하더라도 함수 자체가 이어져 있겠지. 맞습니까? 그러면은 플러스에서 0이 됐지만 그 받아주는 플러스로 갔으니까 이 경향성이 조금은 희석될지 모르지만 그대로 이어지고 있겠지. 그 느낌대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증가하고 있다까지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네. 연속이라는 단어 때문에. 오케이? 함수값을 알아낼 수는 없죠. 요거까지는 좀 힘듭니다. 왜? x는 2에서 1. 아니네. 이건 틀렸네. 바뀌었네. 올라가는 느낌의 끝점이 2잖아. 맞습니까? 1에서 2까지도 이제 올라가고 있잖아. 증가하고 있으니까. 함수값은 1보다 2가 훨씬 더 위쪽에 있겠다. 라고 파악을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값은 기억은 틀렸고 니은은 아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디귿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말은 니은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뭐 함수식을 찾으라는 문제는 아니고 개형 보고 결만 따라오라는 거였으니까 이렇게 체크를 하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풀어볼래? 25번. 빠르게 풀어볼게요. 25번. 윤서세? 자, 넘어가서 다시 1등급 실전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곡선 y는 x의 3승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위에 어떤 점에서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을 그을 수 없습니다. 라고 되었습니다. 그 어떤 점에서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데 곡선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어떤 걸 의미하고 있죠? f'x가 곧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죠. 맞습니까? 이 녀석이 3 x의 제곱 플러스 2 ax 플러스 2라고 하는 프라임 값이 절대로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됩니다. 란 뜻이겠죠. 확인됐어요? 넘기면 3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은 0이 되는 점이 없어야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그럼 이게 아래로 볼록하잖아. 아래로 볼록한 2차식이 0이라고 대변되는 x축과 만나는 게 있으면 된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안 된다는 소리지. 라고 말할 수 있겠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d를 음수로 빼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짝수 d를 쓰면 a제곱 마이너스 9가 작다.
B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총 몇 가지? 정수니까 카운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5개라고 말을 할 수 있겠다. 별거 아니죠? 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었습니다. 28번 하나 빠르게 해볼게. 이렇게 문제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이렇게 지금 3차 함수를 y가 fx인데 a라는 점을 썼구나.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할게. 그리고 이 녀석의 접선이라고 되어 있죠. 얘를 y는 뭐 기울기를 이라고 할게. 우리가 지금 궁금한 포인트가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잖아. 그래요? 그러면은 f에서 접선을 g라고 부를게. 이 gx를 뺀 새로운 함수 h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요 그림이 어떻게 해석이 되면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걸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 h라고 상황을 잡으면 요런 모양이 될 거 아니야. 그래요? 그러면 요게 요렇게 해석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h라는 녀석을 요런 식으로 읽을 수 있겠지. 그래요? 그 문제에서 이게 프라임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상황을 잡았으니까 평균 변화율이 0으로 해석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H'도 H'이 0이 되는 포인트를 찾아야 되겠죠. 그게 C값이니까. 그래서 H'을 한번 쳐보면 이 P 요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요렇게 묶으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나?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얘는 아니잖아. 0이 되는 값이. 그래서 C라고 하는 X값이 3분의 A 더하기 2B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내분점 몇 대 몇? 내분점 몇 대 몇? 2대 1이야, 1대 2야? 2대 1이라는 거 보입니까? x2-x1분의 y2, m 더하기 n분의 m2. m이 앞에 써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우리가 저대로 쓰면은 이렇게 써 있는 거잖아. 그래요? 얘가 몇 대 몇으로 쪼갠 거야? 2대 1로 쪼갠 거죠. 머릿속에 무조건 몇 대 몇이라고 쪼개지는 게 보여야 돼? 2대 1. 몇 대 몇? 2대 1이라고. 그러면 이게 앞으로 3년 동안 갖고 가야 되는 지식이야. 3차 개였어. 이게 극대에서 잘랐어. 몇 대 몇? 2대 1. 이렇게 잘랐어. 몇 대 몇? 2대 1이라고. 2대 1, 2대 1. 확인됩니까? 그럼 그림이 이렇게 잘랐어. 이것도 몇 대 몇? 2대 1이라고.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생기면 좀 어려운 거야. 원래 처음에 이렇게 나왔어야 돼. 근데 우리가 그거를 그냥 빨리 만들어 버린 거지, 그냥. 그래서 어차피 3차에 해당되는 함수식과
접선이라고 하는 1차식을 뺀 걸 하나의 새로운 함수라고 생각하면은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놓고 실질적으로 평균 변화율이 0이 되는 순간 변화율을 구해보니까 그 값이 2대1로 쪼개놓는 내분점의 값과 같더라. 오케이? 그럼 이제 머릿속에 무조건 이게 몇 대 몇이라는 게 잡혀 있어야 돼? 2대1이라는 게 잡혀 있어야 돼. 생각보다 여러분들 이제 문제 풀 때 요 2대1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많이 편합니다. 알겠지? 아마 여기서 소개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 돼요. 다 되는데 3차 함수에서 많이 쓰여요. 아마 그래서 이 풀이를 적용시키는 문제는 대부분 폼을 3차로 꾸려놓고 들어갑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2대1은 꼭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다. 이 문제 별표 치고 이 문제 그대로 외우고 있어. 알겠죠? 9월 달에 한 번 더 물어볼 거야. 9월 달에 물어볼 때 못 알아듣는다. 화낼 거야. 알겠지? 자, 넘어가서 31번 가볼게. 자, A가 3,0에서 곡선 Y는 X제곱. Y는 X제곱의 최대값. 최단 거리는 당연히 요 거리겠죠. 봤을 때.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법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 P라고 하는 녀석의 접선의 90도니까 법선이 AP가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아요. 네. 그럼 어쨌든 스타트는 뭐로 끊어야 돼? 접선으로 끊어야 되겠죠. 확인됩니까? 그래서 여기가 EX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요. 그래요. 이 접선의 기울기가 EX, P라는 점을 우리가 A, A 제곱이라고 하면 기울기가 EA라고 부를 수 있겠지. 그래요. 그러면은 기울기가 EA인 접선의 법선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PA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90도니까 마이너스 2A분의 1이겠죠. 그리고 P라는 점 A, A제곱을 지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그래서 법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A분의 1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A 플러스 A 제곱이다. 근데 걔가 몇 컴마 며칠 지난다? 3,1을 지난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3,0이죠. 이런 식으로 등장시킬 수 있겠다. 괜찮지? A값 구하기 위해서 2A로 싹 다 곱할게. 2A로 곱하면 2A의 3승 이런 3차 방정식 형태가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A가 내는 건 1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다. 괜찮아요? 네. 그래서 질문이 왜 이렇게 길어? PA의 길이래. 그러면은 1,1과 3,0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3-1의 제곱 플러스 0-1의 제곱이니까 루트 5라고 답을 쓰고 빠지겠다. 괜찮죠? 접선은 쉽다. 접선은 빠르게 넘어갑시다. 접선은 빠르게 넘어가서 하나만 더 시켜보자.
5번. 자, 문제 볼게요. 자, 37번 보니까는, 자, 함수 fx가 3차 함수고요. x의 3승 빼기 9x 제곱 마이너스 22x 플러스 1은 0, 플러스 1이 있다. a보다 크거나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평균값과 평균값이 앞에 게 크다. 항상 성립하는 a, b를 정할 때 b의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문제인데, 어차피 3차기 때문에 지금 형태가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오케이. 보니까는 어차피 얘가 평균값으로 보일 거니까 이 녀석과 똑같은 C1이 존재할 수 있고 이 녀석과 똑같은 C2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A보다 큰 C1, X, C2, B라고 하는 관계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볼게. 여기서 F'C1보다 F'C2가 더 작다란 얘기잖아. 그럼 X는 C2가 더 크죠. 근데 프라임 값이 C1이 더 크죠. 이 얘기는 프라임의 함수에서 감소한다 란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프라임의 함수가 3x의 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2가 감소하는 구간을 찾으십시오란 얘기지. 그러면은 프라임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녀석이잖아. 감소하는 구간을 찾으래. 이 구간을 찾으란 얘기겠죠. 확인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3으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6x 한 칸 띄고 마이너스 22 3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27 그래서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9 프라임. 그래서 프라임이 감소하는 구간은 축까지겠죠. 그래서 x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감소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가 존재하는 가장 큰 값 b는 어디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3까지 갈 수가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b의 최대값은 얼마라고? b의 최대값은 얼마라고? 3이라고 답을 할 수 있겠다. 콜? 나왔어요? 나왔어요? 윤이 돼요? 안 돼요? 도현이는? 아직 안 돼? 시간이 잘 가지? 왜 잘 가지? 지각하지 마. 우리 10분 잘라먹고 시작해서 이렇게 시간이 잘 가는 것 같아. 지각 안 했지? 지각하지 마. 최대한 빨리 와. 자, 보자. 3차 함수가 x3승 빼기 3x제곱 빼기 9x 플러스 k가 있습니다. 임의의 양수 x에 대해서 다음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 a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좀 볼게요. 이게 1 플러스 x 1 플러스 x 이렇게 1 빼기 x 그냥 해봤다. 아무 고민 안 하고. 내가 저 부등식을 그냥
아무 고민 안 하고 써봤다. 그런 친구는 없어요? 사실 뭐 저런 건 항상 성립한다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저식 자체가 무조건 참인식이잖아. 그러니까는 f에 1 더하기 x 집어넣고 f에 1 빼기 x 집어넣고 정리를 해. 그리고 더하기 2x f 프라임 a가 항상 성립하는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건 대부분 2차식이 될 거라고. 3차식은 대부분 지워지거나 소거될 느낌으로 갈 거니까. 그래요. 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 아니면 이 녀석을 지금 f의 1 더하기 x, f의 1 빼기 x가 좀 보기 편하잖아. 얘를 f의 1 더하기 x 마이너스 f의 1 빼기 x라고 써. 그러면은 저기서 저 2x가 의미하는 게 순수하게 2x라고 생각하지 말고 2x를 1 더하기 x 마이너스 1 빼기 x라고 읽어도 되겠죠.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넘어가서 난 여기에 있는 2x를 넘길 거야. 2x를 넘길 건데 걔를 이렇게 넘겨도 상관이 없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요. 이거를 만족하는 f'A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평균 변화율이겠죠. 괜찮아요. 네. 평균 변화율이 만족하는 저 A 값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만 존재하면 된다는 거야? 1 빼기 x에서 1 더하기 x까지만 존재하면 되겠지. 근데 걔가 항상 성립한다잖아. 그러면은 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얘기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까? 그래. 그러면은 c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존재한다 라고도 확장시켜서 생각할 수 있겠지. 즉 f 프라임 모든 프라임 값보다 특정 a 값이 작거나 같으면 되겠다. 그럼 프라임에 뭘 구하라는 소리야? 제1 작은 값을 구하자 라고 빠져나갈 수 있겠지. 괜찮아요? 그래서 프라임의 가장 작은 값을 구해보자. 프라임은 그래서 프라임의 가장 작은 값은 우리가 얼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x가 1일 때겠죠. 그래서 f 프라임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다.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 값은 1이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죠? 네. 잠깐 쉴게요.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래 여기서 한 15분 정도가 더 필요하네. 15분 정도가. 누구 때문에 15분? 너 때문은 아니야.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39번까지 풀었고요. 뒤에 있는 세 개의 유형은 쉬는 시간 10분 정도 가진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다음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함수 f가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f'A는 0이다. 잠깐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에 대해서 극값을 가지면
이렇게 정의 내렸다고 치자. 오케이? x는 a에서 극값이 존재한다 안 한다? 왜 주어가 없으니까 답을 안 해주는 거야? 준서, x는 a에서 극값을 가진다 안 갖는다? 안 갖는다. 윤희는? 안 갖는다. 윤서는? 대세가 벌써 기울었나? 빨리 생각해봐. 갖는다 안 갖는다? 갖는다. 도현이 갖는다. 2대2네. 누가 이기는 것 같아? 갖죠. 극값의 정의가 뭐야? 큰 값이 있잖아. 이건 극대잖아. 근데 이게 미분 가능하다의 조건이야, 이 기억은. 기억은 미분 가능하다라고 함수를 함축시켜 놓으면 기억의 정의가 맞습니다. 근데 정의가 바뀌었어. 한 8년 전인가 9년 전에. 그러면서 극대의 정의가 그 아주 짧은 로컬 에리어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지면 그 값이 극대야. 근데 미분이 안 돼도 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정의되어 있잖아. 그리고 극값을 최대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포인트를 극대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분이 안 돼도 극대극소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기억의 정의는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전제 조건 안에서는 저 기억의 조건을 쓸 수 있겠죠. 네. 문제에서 뭐 미분 가능한 함수 이런 얘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원론적인 극대의 정의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은 틀린 지문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지? 자, 니은 가볼게. 어떤 구간에서 함수 fx가 증가하면 그 구간에 속한 모든 x값들에 대한 f'x는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은이 맞을까 틀릴까? 니은이 맞을까 틀릴까? 어떤 구간에서 f가 증가하면 그 구간에 속한 모든 x값들에 대해서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맞을까 틀릴까? 이게 문제 자체가 지금 뭐 뭐 미분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아예 안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미분이 안 되는 상황을 계속 생각해야 돼. 미분이 안 되는 상황. 근데 어떤 구간 증가한대. x를 a라고 놓게. 이렇게 꺾여버리자. 연속이죠. 오케이? 그리고 얘는 모든 구간에서 증가한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요. 근데 프라임이 양수인 건 오케이야. 근데 이게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0이 안 돼도 되잖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틀렸다 라고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계속 우리가 너무 미분 가능한 상황에서만 생각을 한다고. 순간 이런 게 나오면 미분 가능하다는 상황 속에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동그라미를 칠 수 있는 상황이야. 하지만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지문에 계속 미분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저걸 생각해 봐야 된다고. 알겠죠? 네. 모든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니까 어떤 x 증가하면
크거나 같다. 하면 그 구간에 속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프라임이 그런가? 아, 그런가? 그래. 잠깐만 일단 디귿부터 확인하고 어떤 구간에 속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프라임이 양수면 증가한다. 디귿은 맞는 얘기죠, 이건. 디귿은 뭐 부정할 수 없는 참이니까. 프라임이 양수면 함수는 증가한다.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 니은? 잠깐 니은만 좀 고민해보자. 니은만 고민해보자. 함수가 증가한대. 그 구간에 속한 모든 x에 대해서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네. 맞는 얘기 같다. 여기 맞는 얘기 같다. 야, 이거는 잠깐 아닌가? 답지 뭐라 나? 내가 답지 있지? 미안해. 답지 좀 볼게. 43번의 답은 틀린 얘기잖아. 봐봐. 여기 F, A가 존재해, 안 해? F 프라임 A가 존재해, 안 해? 안 하잖아. 음수인지 양수인지 0인지 모르잖아. 틀렸잖아. 틀린 지문이잖아. 깜짝이야. 아예 정의되지 않잖아, 미분값이.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잖아. 어. 디귿만 되죠? 오케이? 괜찮습니다. 괜히 고민했잖아. 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너무나 미분 가능한 안에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을 한다고. 그러니까 미분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정신 차리고 생각해야지. 윤희의 이상한 말이 넘어갈 뻔했다. 자, 7번 하나 풀어볼게요. 자, 가보자. 프라임이 어쨌든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1이니까 증간표를 오랜만에 그려볼까? 어쨌든 포인트가 되는 거는 이렇게 되겠죠. 포인트가 되는 건. 그리고 문제에서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소라고 아예 알려줬죠. 그럼 프라임은 0이 되고 0이 되고 0이 되고 이쪽에서 극소가 되어야 되고 x는 0에서 극대가 돼야 된다고 아예 써놨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향성을 가져야지 극소죠. 그리고 이쪽은 이런 경향성을 가져야 극대가 되겠죠. 이쪽은 몰라. 이쪽은 뭐 극대든 극대 뭐 아무 상관도 안 쓸 거야. 하지만 뭐 문제상 당연히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겠지. 찾아봅시다. 그러면은 이건 필요 없고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이 부분에서 체크를 해야 돼. 떨어져야 되는지 올라가는 게 확실해야 되고 떨어지는 게 확실해야 돼. 그러면은 첫 번째 x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요 구간이겠지. 그럼 프라임은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프라임이 근데 세 박자야. x 플러스 1에 x에 x 마이너스 1에야. 근데 0 더하기 x를 0부터 x까지의 숫자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항상 양수죠. 이쪽이 무슨 짓을 해도 양수지. 이쪽도 무슨 짓을 해도 양수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음수가 되려면 이쪽에서 얼마가 나와줘야 돼? 음수가 나와줘야 되겠죠. 확인됩니까? 자, 그럼 지금 우리가 0부터 1까지를 집어넣었으니까 이 자체가 지금 음수잖아. 그래요? 그러면은
n이 홀수여야 돼.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상황.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라고 놓읍시다. 그럼 x 플러스 1은 양수야. 양수. x는 음수. 그리고 x-1이 얘는 무조건 음수가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아까 여기서 1번 상황에서 얘가 홀수라는 걸 확인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얼마가 나와야 돼? 여기에 있는 거 얼마야 저기? m이라고 써져 있는 거. m이 음수야? m이 홀수야? 짝수야? 홀수가 나와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n도 홀수고 m도 홀수가 나와야 되겠지. 이쪽은 플러스 값이 나와줘야 되니까. 그 마지막 세 번째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럼 세 가지 파트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인데 이쪽에서는 음수, 이쪽에서 당연히 음수. 그래서 여기는 아까 홀수라고 잡아놨고 홀수라고 잡아놨으니까 이쪽에서 플러스 값을 만들어냈죠. 여기서 음수가 무조건 나와야 되겠지. 근데 이 자체가 지금 음수니까 L이라는 녀석도 뭐가 돼야 되겠어? 홀수가 등장을 해야 되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L, M, N이 홀수의 모임이면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파악했어?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10까지 중에서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홀수가 나와야 되는데 L, M, N이니까 1, 3, 5, 7, 9, 3, 5, 7, 9, 5, 7, 9라고 답을 쓸 수, 더 있나? 아, 바뀌는 것도 있구나. 1, 5, 7, 9. 또 있겠죠. 괜찮아요. 그리고 1, 7, 9도 있겠고, 여기서 3, 7, 9도 있겠고. 확인됐죠?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10개다. 라고 답을 쓸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어차피 홀수만 가지고 순서가 있게 돌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10개다. 라고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유형 12번 함수의 개형은 스킵할게. 스킵하고 두 개만 딱 더 풀어볼게요. 두 개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데 자, 함수 y가 x의 4승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x에서의 최고차의 개수가 1이죠. 그러니까 모양은 모르겠지만 대충 뭐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래요? 근데 그 어떤 점 P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걔가 다시 만나 또 접했대. 그 얘기는 뭐 이런 상황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어차피 접선이니까 직선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n이라고 놓게. 그러면 x의 4승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x를 mx 플러스 n이라고 놓고 넘기면 x의 제곱 4제곱 빼기 2x의 제곱 마이너스 1x 이렇게 댕겨 있는 게 이런 식으로 더 일반화시켜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베타라고 잡을게. 그러면은 이 모양이 어떻게 써져 있는 거야? x 빼기 알파가 더블링 돼 있고 x 빼기 베타가 더블링 되어 있는 모습으로 찾을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전개해서 개수 비교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왜? 이 녀석으로 맞춰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앞에 사실은 0, x의 3승이 하나 더 써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문자가 몇 개야? 2개. 힌트가 되는 포인트가 몇 개야? 2포인트. 그래서 알파랑 베타를 직접 다 구할 수가 있다. 라고 빠져나가는 풀인 것 같긴 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 x제곱 마이너스 2베타 x 플러스 베타 제곱해서 우리가 x 3승을 만들어낼 거야. x 3승은 이렇게 만나서 마이너스 2 베타랑 여기 x 있죠? 이렇게 만나서 마이너스 2 알파 이렇게밖에 없겠죠? 따르게 만나가지고 x 3승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일단 0이라는 걸 가져왔어. 그리고 두 번째 힌트가 이 녀석이죠. x 제곱을 만들어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만나서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이렇게 만나서 더하기 4 알파 베타 이 녀석이 마이너스 2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알파가 마이너스 1, 베타가 1이라는 거를 캐치할 수 있다. 네. 선생님, 이렇게 전개하는 건 별로 유치한 게 어디 있어요? 개수 비교라는 1학년 때 배웠던 고급스러운 풀이법인데 개수 비교라고 하는 정확한 풀이법이야. 아예 대놓고 공부를 시킨 풀이법이잖아. 그러면은 알파랑 베타를 정확하게 구해냈죠. 그러면은 문제가 근데 뭐냐? mn을 구하는 거야? 아니죠. mn도 구해야 되는구나. 전개해가지고 다 구하라는 소리네. 한마디로 말해서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 x제곱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x의 4승, 마이너스 2, x의 제곱, 플러스 1, 이 녀석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0이란 소리죠. 그래서 m이 마이너스 1이란 소리고 n은 마이너스 1이란 소리로 확인할 수 있겠네. 괜찮아? 네. 답을 쓰래. 접선에 1 집어넣으세요. 로 빠져나간 거니까. 자, 이렇게 풀이하는 게 가장 심플한 풀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 읽었는데 이런 상황을 못 그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이런 상황을 그려놓고 요 풀이를 떠올리지 못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이런 상황을 잡았는데 얘를 못 떠올렸다? 그럼 반쪽만 알고 있는 거죠. 그 때문에 이게 두 개가 같다라고 하는 개수 비교로 답을 써봤습니다. 괜찮지? 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관계로 자, 오늘이 수학2 마지막 시간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내신 대비 들어갈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요거 풀이
자, 시간이 있어가지고 홀수만 풀어볼게요. 내가 20개를 만들어 놨거든. 근데 시간 안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홀수만 풀어볼게요. 10개만. 넌 이제 이 시간에 와서 내신 대비해야지. 아, 다음 주부터는 내신 대비한다고. 이 정규 수업 2가 마지막이고 다음 주부터 내신 대비한다고. 네. 아, 해야지 그럼. 내신 끝나고 할 거야 혹시 이 숙제를? 안 한다는 소리잖아 한마디로. 그럼 그게 말이 돼? 내가 내 입으로 숙제 안 해도 됩니다 이 소리를 하라는 거야?